버지니아주는 18일, 메릴랜드주는 27일까지 16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화이자 백신이 12세에서 15세 청소년들에게도 큰 예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차 현금 지원을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2,000달러씩 한 번 제공한 후 매달 1,000달러씩 지급하자는 법안까지 상정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가 미국 구조계획법에 따라 받은 연방 구호금 39억 달러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 자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0세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 버지니아는 16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 등록을 허용한 데 이어 18일부터 우선순위 제한 없이 모두 백신을 접종키로 했습니다. 메릴랜드는 오늘부터 16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 등록을 할 수 있게 허용한 데 이어 27일부터 원하면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허용키로 했습니다. 김재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성인이면 누구나 맞을 수 있도록 완전 개방하는 주 지역들이 급속히 늘어나 거의 전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사위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오늘부터 16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 등록할 수 있게 허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이어 사전 등록한 사람들 중에서 원하는 성인이면 누구나 27일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메릴랜드 주정부는 일단 4월 27일부터 모든 성인들이 백신 접종받을 수 있게 개방하기로 했으나 전국적으로 빨라지는 추세에 따라 날짜를 앞당길 수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전 등록을 받고 있는 버지니아에서는 4월 18일까지 16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된다고 랄프 놀담 주지사가 발표했습니다. 현재 사전 등록한 주민들에게는 앞으로 2주 동안 백신을 접종하라는 시간과 장소를 통보해주게 될 것으로 놀담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4월 19일까지는 성인들의 90%가 백신 접종을 받게 하겠다고 목표를 앞당긴 것을 계기로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없애고 모든 성인들로 확대하는 주 지역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10여 개 주는 이미 모든 성인들로 접종 자격을 개방했으며 4월 안에 개방을 결정한 지역들까지 합하면 35개 주에 달하고 있고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지아와 애리조나, 텍사스, 오하이오 등 11개 주는 3월 말까지 성인이면 누구나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이미 개방했습니다. 뉴욕은 6일부터 30세 이상 성인들에게 누구나 백신을 접종받게 확대했으며 미시건, 코네티컷, 아이오와 등은 5일, 노스캐롤라이나 7일, 미주리 9일 등 잇따라 백신 접종을 모든 성인들로 확대하게 됩니다. 일리노이는 12일, 캘리포니아는 15일, 매사추세츠는 19일에 전면 오픈키로 결정해놓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인 4월 30일까지 미 전역에서 코로나 백신을 2억 회, 1억 명에게 접종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해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 전역에서는 1억 9,556만 도스의 백신이 배포돼 77%인 1억 5천만 번이 접종됐습니다. 9,760만 명이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해 백신 접종 대상자의 29%에 달하고 있으며 5,460만 명은 접종을 완료해 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화이자 백신이 12세에서 15세 청소년들에게도 큰 예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 측은 최근 2,26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감염 사례가 한 차례도 보고되지 않아 예방 효과가 100%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체 인구 중 18세 미만 어린이의 비율은 28%에 이르는데 이번 결과로 미국은 집단 면역에 이르는 길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화이자 백신이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100% 효능을 보여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12세에서 15세 청소년 2,26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한 차례의 감염도 일어나지 않아 성인들보다도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 사례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아직 동료 전문가들의 검토나 과학저널에 게재되지는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흥분할 만한 결과라 말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일대학의 면역학자인 아키코 이와사키 박사도 이번 시험 결과는 놀라운 것으로 성인의 백신 효능이 A+라면 이번 청소년 대상 결과는 A++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은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18세 미만의 어린이가 미국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이를 접종시키지 않고는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성인 예방 접종만으로도 감염자 수를 크게 줄일 수는 있지만 장기 집단 면역을 위해 어린이 접종은 필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몇 주 내에 미 식품의약국에 자료를 제출하고 백신 긴급 사용 대상에 12세 이상을 포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12세에서 15세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청소년 대상 사용 승인이 이뤄질 경우 중고생은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내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상으로의 복귀가 빨라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화이자는 지난주 6개월에서 11세 사이의 유아와 어린이 4,500명을 대상으로 한 백신 임상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모더나도 이달 초부터 6개월에서 12세 6,75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민들에게 4차 현금 지원을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2,000씩 한 번 제공한 후 매달 $1,000씩 지급하자는 혼합 법안까지 상정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명 서한을 보낸 민주당 의원들은 연방 하원에서 6명 늘어난 56명, 연방 상원에선 10명 증가한 21명이 됐으며 진보파뿐만 아니라 중도파, 지도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차로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 인플라 플랜인 아메리칸 잡스 플랜을 공식 제시하고 2차로 인적 인플라 플랜인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을 내놓을 것으로 예고하자 4차 현금 지원이 절실하다는 민주당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경제 패키지 플랜에 미국민들에 대한 4차 현금 지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민주당 상하원의원들이 갈수록 증가해 4월 1일 현재 하원 56명, 상원 21명 등 7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4차 현금 지원 방식은 일회성으로는 불충분하며 팬데믹 기간 중 매달 $2,000씩 지급하자는 방안이 주로 거론되어 오다가 코로나 사태와 경제 상황의 개선과 연계해 1차로 $2,000씩 제공한 후 매달 $1,000씩 지급하자는 혼합 법안까지 상정됐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알렉산드리아 오카지오크로테스, 이란 오마르, 프라밀라 자야팔 등 진보파들을 중심으로 50명이 서명 서한을 백악관에 보낸 데 이어 최근 6명이 늘어나 56명이 서명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버니 샌더스 예산위원장, 론 와이든 재무위원장, 셰러드 브라운 금융위원장 등 11명이 서명 서한을 백악관에 보낸 데 이어 최근 딕 더빈 원내총무, 중도파들인 잭 리드 군사위원장, 데비 스테보노 농무위원장, 게리 피터스 국토안보 정보문제위원장 등 지도부 10명이나 가세해 2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3명당 1명꼴인 이들 민주당 상하원의원들은 코로나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미국민들은 아직도 1,800만 명 이상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고 1,000만 가구가 렌트비를 밀리고 있다면서 4차 현금 지원금을 일회성이 아닌 매달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 219명 중에서 90여 명이나 차지하고 있는 진보 코커스를 이끌고 있는 인도계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은 최근 4차 현금 지원금을 1회 안에 $2,000씩 지급하고 그 후에는 코로나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매달 $1,000씩 지원하자는 ABC 법안을 공식 상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영리기관인 세금정책센터는 현금 지원이 빈곤층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며 적어도 한두 번 추가 현금 지원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빈곤층은 바이든 미국 구조법 이전에는 4,400만 명이었다가 $1,400씩 지급한 후에는 2,800만 명으로 1,600만 명, 36%나 급감할 것으로 세금정책센터는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현금 지원을 한 번 더 시행하면 빈곤층이 2,100만 명으로 700만 명 더 감소하고 두 번 지원하면 1,600만 명으로 500만 명 더 줄어들 것이라고 세금정책센터는 예측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메릴랜드 주지사와 상하원 대표 등 주의회 지도부는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 구호금 39억 달러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구호금은 지난 3월 1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계획법안에 따라 주정부에 배당된 겁니다. 실업보험세율 안정화와 경기부양 프로그램에 각각 11억 달러, 8억 달러가 책정돼 가장 많았고 그 외 학교 재개와 광대역 기술 투자에도 상당한 구호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빌 퍼거슨 상원 대표와 아드리안 존슨 하원 의장이 동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 구호금 39억 달러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구호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월 11일 서명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계획법에 따라 제공됐습니다. 이번 기금은 주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민들이 코로나 사태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호건 주지사는 이번 구호 자금은 메릴랜드주의 실업보험 기금을 강화하고 주 전체의 복구 노력을 촉진하며 학교를 재개하고 광대역 기술을 확장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동안 기업의 실업보험세율을 안정화하는 데 11억 달러가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업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며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지속적인 세금 감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퍼거슨 상원 대표는 3억 달러가 광대역 기술 투자에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을 위한 1억 2,800만 달러, 서비스 요금과 장비 설치를 위한 보조금 7,500만 달러, 지자체 광대역을 위한 보조금 4,500만 달러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퍼거슨 대표는 팬데믹 기간 기술 인프라, 인터넷 액세스 등 디지털 격차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온라인 학습을 시도한 가운데 메릴랜드 주민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었다며 광대역 기술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드리안 하원 대표는 건설 프로젝트에 5억 달러를 투자해 주민들을 다시 일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주의 팬데믹 구호 지원금으로 8억 달러의 연방 기금을 사용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학교 재개를 지원하는 데는 6억 달러 이상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관련 비용 4억 8,100만 달러, 환기 시스템을 위한 8천만 달러, 보충 학습을 위한 비용 4,6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서비스와 인프라 개선을 위해 투입될 5억 달러는 메릴랜드 교통부와 교통국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 3억 달러는 임시 현금 지원 프로그램에 1억 4천만 달러, 공과금 지원에 5천만 달러를 포함해 도움이 필요한 메릴랜드 주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연령이 낮아지면 현재 6천만 명에서 2,300만 명이 추가로 메디케어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노년층 의료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민주당 진영의 모토 중 하나인 메디케어 for all 대신에 메디케어 for more가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은 미국 재건 패키지 중에서 첫 번째 파트인 사회 인프라 방안인 아메리칸 잡스 방안을 공개한 데 이어 4월 하순에는 두 번째 파트인 인적 인프라 방안으로 아메리칸 패밀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아메리칸 패밀리 방안의 핵심으로 미국민들의 헬스케어 확대가 포함되는데 이를 위해 메디케어 자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0세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연방 상원예산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자신이 주창했던 메디케어 for all 전국민 메디케어에서 현실을 감안해 메디케어 for more 더 많은 메디케어로 수정한 것으로 의회 전문지 더 힐이 전했습니다. 메디케어 이용 자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0세로 낮추면 메디케어 이용자들은 현재 6천만 명에서 2,300만 명이나 더 늘어난 8,300만 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메디케어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38%나 급증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메디케어 연령 하향에 따른 이용자 급증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제약사들과 메디케어 처방약값 인하를 협상해 10년간 5천억 달러 가까이 절약하려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초당파적인 CBO 의회 예산국은 메디케어 처방약 값을 내리는 데 성공한다면 메디케어 예산을 10년간 4,56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추산해 놓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젊은 시절 고용주와 종업원이 1.45%씩 부담해 매달 소득의 2.9%의 메디케어 텍스를 낸 것으로 병의원비를 커버하는 파트 A, 통원 등 기타 진료를 커버하는 파트 B, 보충 프로그램인 파트 C, 처방약을 이용할 수 있는 파트 D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10년간 사회보장세와 함께 메디케어 텍스를 낸 미국인들은 65세가 되는 해부터 메디케어에 등록해 커버받게 되는데 매달 내는 보험료는 파트 A는 무료, 파트 B는 $58, 파트 D는 $12를 내고 있으며 연간 본인 부담금인 디덕터블과 병의원 이용 시 일정 비율을 내는 코페이먼트 등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메디케어 이용자들은 65세 이상 노년층 5,260만 명과 장애인 870만 명 등 모두 6,12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